TV가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라디오가 사라질 거라 말했죠. 사진이 등장했을 땐 그림이, 전자책이 보편화됐을 땐 종이책이 사라질 거라 했지만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데요. 불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종교 인구가 줄어도 불교의 가치와 본질을 지킨다면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청년 불자들과 함께 이 시대에 울림을 주기 위한 불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외계인을 만나도 포기할 수 있는 남자 불법 유턴 MC 깐타피아 장재영입니다. 자, 요즘 MZ세대는 말이 엄청 많아요. 그쵸? 네. 근데 정작 20대들은 이 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싫어하죠. 자, 우리 민서 법무님 20대 대표여서 MZ세대란 말을 왜 싫어할까요? MZ세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포용하는 범위 자체가 네. 우선 너무 넓은데 그거를 또 몇 가지 특징으로 일반화시키려고 하니까 사실 다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넓다면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넓다면? 보통 신화에서 어. 뉴진스까지가 MZ예요. 신화면은 보통 언제 H.O.T 좀 다음이지. 네, 그죠? H.O.T.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 안녕하세요, 신화요. 여기서부터 네. 하이보이까지. 좋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한 번에 오네요. 근데 진짜 너무 넓은 세대를 좀 아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MZ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못 들어가니까요. 짜증납니다. 자, 청년 불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절에서는 40대까지가 청년회이기도 하고 좀 더 세분화된 청년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사원보부님. 네. 청년회, 본인 다녔던 절에 청년회 몇 살까지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청년회에 그렇게 깊게 몸담지는 않았고 사실 대불련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 지금은 청년 불자회를 따로 만들고 있긴 한데 네.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네네. 사찰이나 이제 청년 불자 단체들을 찾아보면 네. 그 단체장님께서 50대이세요. 잠깐만, 청년회가 50대라고요? 청년회를 이끄시는 분이 50대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쩌다가 그 연륜으로 네. 당선이 되셨느냐? 네. 그랬더니 막내라서 밀렸다. 자, 제가 잠깐만. 어려서 50대가 막내라고요? 막내라서 밀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건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요. 오늘은 포교 대상 연령대를 좀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블랙박스 주제는요. 어린이 법회입니다. 오늘 주제 우리 민서 법무님 맞춤이 아닌가 해요. 지금 민서 법무님이 어린이 법회 간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활동을? 사실 그냥 아이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네. 아이들이 부처님 품속에서 밝고 원만하게 클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 됩니까? 당연하죠. 아니,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세 분 보고 얘기하시고 정말 본인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데 우리 불교에서 간사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모든 걸 다 케어를 하는 건지 무슨 문서로 되는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아이들 음식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네.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담을 수가 없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실무 영역 모든 전반을 다 컨트롤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이렇게 간사라고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네. 정말 어느 하나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분들이 사실 회사에서 이런 분들을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을 모셔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아이디어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그쵸?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도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불교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민서 법무님 크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어린이 법회가 아주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요. 타종교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합숙부터 놀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타종교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혹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자, 우리 유진 법무님. 저는 다녔던 어린이집이 네. 성당에 있는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네. 요게벳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근데 어린이집이잖아요. 네. 유치원보다 아래 단계니까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 하나도 없고 그냥 이름과 성당 의자
그 앞에서 재롱잔치를 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조금 더 커서 초등학생 때는 주변에 목사님 딸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제 문화상품권 주겠다 해서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따라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라길래 일어나서 노래하고 돈 내라길래 돈 내고 그냥 그랬던 기억이네요. 그렇게 왔었던 경험 정도인 것 같아요. 노말한 기억. 자, 우리 석주 보부님 하신 말씀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군종병을 하면서 이웃 종교 친구들 좀 경험해 볼 시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웃 종교 시설을 많이 갔을 때 느꼈던 점은 그 친구들이 뛰어놀 수 있을 만한 시설들을 함께 구비를 해놓더라고요. 어떤 거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우리 사찰 같은 경우에는 법당 안에 게임기나 이런 거를 들어놓지 않잖아요. 아유, 큰일 나죠. 아유, 네. 혼나요. 그러니까 뭐 미끄럼틀이나 이런 걸 들어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엄마 아빠 예배 보는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좀 재밌게 게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또 친구들이 와서 같이 또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형 누나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어울리는 것들을 많이 봐서요. 제가 군종병 하면서 우리 불교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차용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근데 그 틀을 깨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민서님 있으셨습니까? 약간 저는 이게 되게 어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뭐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말씀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네. 성경책을 받으러 교회 어린이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해리포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친구가 낡은 성경책을 여기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책 같아서 굉장히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자, 마법책 같아서. 그래서 너 그거 어디서 구했어? 라고 하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어린이회 프로그램에 4주 동안 참여하면 그 성경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심코 따라갔다가 4주 동안 찬양도 하고 막 춤도 추고 하면서 아주 재밌게 지내다가 딱 4주 뒤에 성경책만 받고 나왔습니다. 별로 그 받은 성경책으로 마법 써봤어 안 써봤어? 자, 잠깐만. 해리포터의 그 주문을 외우는 거 있잖아. 한 번쯤 뭐죠, 해봤다 그게? 안 해봤다. 헤르미온는가 뭔가 그 주문 외우는 거 있잖아요. 네. 링가르디움 레비오사. 네. 익스펙토 펙트로니오. 그러니까 그거 성경책을 들고 그러고 다녔던 거 아니야. 이게 그 집에 거울이 있잖아요. 네네. 귀여워. 이제 나무막대기 들고 이제 왼쪽에는 성경책 낀 다음에 마법중 막 부끄러워. 너무 빗자루 안 들고 다녀서 다행이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우리 버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다 쓸데없었다. 어렵다. 너무 어렸으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되게 노말했는데도 기억을 해내시네요. 또 요즘 그쵸, 부분은 그쵸. 좋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종교 단체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유진 버부님 어렸을 때부터 종교 단체 생활하는 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저는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저 좋아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죄송합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아이돌, 네. 아이돌.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불교 유치원 출신이라고 둘이서 막 관세음보살 하면서 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귀여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릴 때 종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사실 그 내재된 그런 기억 속에 좋은 기억들이 또 추억들이 또 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억들이 그 사람들은 사실 이제 연예인 생활하면서 엄청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교 유치원 다른 불교 유치원인데도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 게 저게 생각보다 엄청 오래 남는 일일 수도 있겠다. 되게 그 인연이 엄청 오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점으로 본다. 자, 우리 민서 부부님은 장단점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떤 그렇죠. 특정 종교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한 네.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종교 시설이라는 그런 사회 공동 시설이 지닌 특징답게 이게 같은 학교 친구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오는 여러 친구도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네. 장점으로 보시고. 자, 우리 이제 석주 부부님은요? 네, 저는 어릴 때 사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살면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네네네. 친구들이 꼭 항상 같이 가서 야, 우리 달란트 축제 하는데 달란트 뭐 받으러 가자. 가면 선물도 준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름 방학에는 꼭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교회 안 다니더라도 꼭 이렇게 데리고 가서 여름 성경학교 같이 가자 그런 제안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커서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출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렇게 그 성경 그 구절이랑 이렇게 노래 부른 거 노래 부른 게 가장 기억에 남아서 아 그냥 흥겹게 노래 부른 네, 거지 네.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잘 그쵸,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스며들어 간다는 게 사실 저는 그게 엄청난 힘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도 장점밖에 장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자 우리 사원부모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직 뭔가 이 불교적으로 우리가 이 큰 장점을 아직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원부모님 기대 한번 해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유진 부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사실은 새 부부도 이렇게 얼핏 얘기를 했지만 네네. 결국에는 남는 거는 그냥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니면 이제 추억이나 기억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저는 그런 것들이 성인으로 자라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보기를 하나 더 넣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커서 지금 한 10년은 까먹었지만 맞아 근데 불교에 갔었는데 아니면 교회에 갔었는데 그때 좋았어. 나는 그 선택지를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선택지를 추가해 주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파가 안 됐더라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라는 보기가 없었더라면 많은 분들이 네. 여름 성경학교 때 잠깐의 기억으로 더 많이 교회에 가지 않았을까요? 사찰에서 아이들 목소리 듣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불교 어린이 법회가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석주 부모님. 일단 법회라는 그 단어에서 주는 무게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법회가 뭐지? 라는 생각이 또 들 거고 네. 이 법회에 가면 내가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재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알려진 얘기들도 없어서 사실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잘 모르니까. 좀, 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걸 또 기회로 삼아서 우리 불교에서는 뭔가 캠프나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웃 종교와 좀 차별되게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라도 좀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원부모님도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법회 그쵸? 이거를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법회라는 단어가 너무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템플스테이는 가볍잖아요. 어. 그런데 법회라고 어린이 법회라고 하면 일단 동자승들이 이렇게 막 약간 무게 잡고 아니 나는 그냥 법을 지켜야 될 것 같아. 연불될 것 불법을 같아요. 지켜야 되는 곳 뭐 그래서 애들이 각 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다는 거죠. 108배 하는데 막 38배에서 쓰러져 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용어를 막 절 놀이방 아니면 사찰 놀이교실 네. 아니면 뭐 사실 이건 별로 적절할 것 같진 않지만 템플파이어라 그래서 템플파이어. 템플파이어를 잠깐만. 이거 어제부터 생각했는데 이거 지금 갑자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애드립 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제부터 준비하셨는데 2박 3일째 준비하고 있고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고 사실 저도 어린이 법회를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네. 어린이 법회를 준비하는 게 사찰 입장에서 약간 민서보부가 사실 그런 전공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학과 전공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대학생들 모아 놓는다고 저절로 어린이 법회가 되진 않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밥도 줘야지, 간식도 줘야지. 그럼 노래는 누가 불러? 피아노 반주는 누가 치지? 그러니까 이 놀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를 스님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마련해 주냐. 그리고 사실 고깃집만 대형 고깃집만 가도 옆에 놀이방이 있는데 사찰에도 놀이방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부터가 일단은 좀 막히는 데가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진짜 합니다. 사원법원님 공감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죄송한데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잘 되는 식당 가면 일단 주차장이 넓습니다. 맞아요. 왜? 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 절도 주차장은 엄청 넓어요. 네, 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과 데려왔을 때 아이들이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이 종교적인 뜻을 지니고 나오진 않잖아요. 얘들은 뭘 알겠어요. 그냥 여기가 재밌으면 되는 건데 놀이방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약간 이 법회 자체에서도 좀 약간 불편함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서 법무님도 뭐 하신 말씀 있으시죠? 아까 MC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재미 요소가 타종교 어린이회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해요. 현저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현저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타종교 같은 경우에는 뭐
놀이터라든지 네. 에어바운스라든지 트램펄린 등과 같은 놀이 시설들을 그 종교 시설 안에 구비를 해 놓았을 뿐더러 네. 그 놀이 시설들과 신앙 활동이랑 결합해서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로 어린이들을 막 모으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다들 사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놀 곳이 없어요. 놀 곳 없나? 놀 곳이라고는 사실 법당 안이라든지 아니면 전가가 마당이 전부인데 그뿐마저도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수행하시고 기도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맘 놓고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놀지를 못해요. 뒷산 있잖아요. 뒷산. 위험하죠. 네,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타종교에 비해서 타종교는 이제 아까 이거 에어바운스. 에어바운스, 트램벌린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우리 대웅전 앞에 에어바운스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뽀로로가 이러고 있으면 분위기가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거람도 사라질 것 같고. 사천왕상 중에 하나가 뽀로로라던가. 아유야. 저는 근데 오히려 좋아요. 사실 이렇게 친구들한테 뭔가 더 눈높이가 낮아지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약간 엄청난 시도를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엄청난 시도 중에 하나가 네. 우리 BTN 불교 TV에서 하나 하셔야 되는 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캐릭터 시크릿 주주가 됐던 뽀로로가 됐던 우리 불교스러운 캐릭터 하나 만드는 겁니다. 동자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좀 틀고 적극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구에 사차장 대신 그 동자스님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는 아이들이 진짜 얼마나 약간 좋을까. 저런 거에 공감하는 게 공감 간다잖아. 3대째 내려오는 아구찜 전문점에서도 네. 냉동 돈가스를 팝니다. 맞아요. 애기들 위해서. 아기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조금 맞지 않더라도 아기들을 유입하려면 냉동 돈가스를 판다는 거죠. 저기 안에서 할머니가 냉동 돈가스를 튀기고 계신 거예요. 아구찜을 옆에서 주무르시다. 아이고야. 저는 사찰도 그런 게 좀 약간 파격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젊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해 주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내는 아이디어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근데 도선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선사는 어린이 법회가 그 활성화된 도량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점 때문일까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찰에 트램펄린이라든지 에어바운스를 대웅전 앞에 설치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도선사도 어, 안 돼요. 사실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아이들이 법당에서 뛰어놀게 시킵니다. 에이, 법당에서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법당이 따로 있어요? 그냥 어린이 법회 법당에서 어린이 법당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좋다. 보통 이 세대 아이들은 그냥 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막 뛰어다니고 괜찮을까요? 네, 그냥 그 지도법사 스님께서 예불 하실 때도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스님들도 어린이 법당 가끔씩 오시면 네. 그냥 장난 삼아서 아기들 웃는 소리가 다른 법당까지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어느 정도 그 사찰 차원에서도 용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아주 좋다. 근데 그런가 하면 우리 유진법은님은 그 어린이 법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걸 실감을 못 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네. 이 활성화의 기준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어린이 법회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오, 예. 2002년에 460곳 정도가 어린이 법회를 하고 있었고 2019년에 260개 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 한 해, 그러니까 지난해 1년 동안 서울시의 어린이집이 폐업한 곳만 해도 400곳이 넘는데 4,700곳에서 400개가 없어졌대요. 근데 한 해 동안 없어진 서울시에서 이만큼이나 없어졌는데 전국의 어린이 법회가 없어지는 거는 인구수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 왜냐면 어린이 법회 하는 사찰이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린이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듣고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네네네. 잠깐. 예. 좋습니다. 우선은 수치적으로 네, 그렇게 수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어쨌든 불교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세대의 불자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다들 뭐 어린이 법회 출신 혹은 어린이 법회 간사 혹은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는 지도 스님이시거나 혹은 우리 사찰에도 어린이 법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법회 제가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어느 지역 뭐 무슨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역 어린이법회 있나요? 무슨 지역 어린이법회 갔다 왔는데 좋았어요. 이런 게 최근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어떤 그런 거 보면 사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약간 현실적으로 잘 보지 않았던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부각은 안 됐지만 어디선가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렇죠. 저는 이걸 찾아보면서 저는 대불련 활동을 했잖아요. 네. 대불련 활동할 때 예전에 200곳이 있었는데 너네 지금 몇십 곳밖에 맞아요. 없고 요즘 활동 안 하지 않냐? 너네 침체돼 있지 않냐?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막 아닌데 우리 억장이 열심히 무너지죠. 하는데 이런 억울함이 들었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린이법회 활성화 안 돼 있다고 하면 네. 이 법사 스님들이나 아니면 하시는 분들이 엄청 약간 답답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감정이 갑자기 확 이입이 되더라고요. 야 잠깐만 이게 사람이 또 말을 들어보니까 좀 또 유진 법우님 말이 또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석주 법우님 계속 옆에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셨는데 왜 그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네, 일단 사실 일선에서 정말 노력하시는 스님들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네. 정말 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과연 이웃 종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만큼 그러죠? 재밌게 네, 하느냐. 그만큼의 우리가 강점이 있느냐, 우리 불교만의 강점이 있느냐, 어린이법회만의 강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는 제 아이가 만약에 어린이법회 또는 뭐 성경학교를 가고 싶다 했을 때 너가 재밌는 곳으로 가라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오히려 재밌는 쪽이 지금과 같은 추세면은 사실 저는 성경학교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학교를 만약에 그 친구가 가고 싶다 하면 저는 그래 네가 재밌어 하는 데면 가라 어쩔 수 없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뭔가 이 강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없는 게 아닌가. 강점은 좀 약하다. 네, 없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두 분 말씀은 우리 불교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도 이제 석주 법우님 그다음 유진 법우님 말도 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이들이 절에 와서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또 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 현실을 직시해 보시죠. 아이들이 절에 가면 과연 즐거울까요? 자, 사원 법우님 즐거울까요? 아이들이? 공간이 무섭죠. 왜냐하면 나 가끔씩 밤에 가면 지금도 무서워. 맞아. 솔직히 밤에 가면 너무 무서워. 무서워요. 근데 저는 완전 진짜 엄청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군종병 하면서 혼자 사찰을 지키거든요. 네. 갑자기 혼자서 있는데 막 범종이 울린다거나 그랬을 때 목탁이 갑자기 또록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진짜 무서울 것 그때 같은 스님이 거예요. 지나가면서 원래 저런 귀신 많아 이러면서 딱 가시면 네? 그러면 진짜 밤에 잠 못 자요. 그런 적 혹시 없으시죠? 그렇죠. 아유 깜짝 놀랐잖아요. 자 일단은 무섭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공간이 네.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근데 네.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건데 하나는 포교고 그러니까 포교라서 법회를 드리기 위한 곳이고 하나는 수행을 하기 위한 곳인데 그 어느 것에도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곳은 없으니까 아까 저기 민서법우가 얘기했듯이 도선사에서는 아이들이 법당을 뛰어논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의치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네. 근데 보면 막 엄숙하고 장엄하고 사천왕상은 무섭고 솔직히 아마 애들 눈에는 탱화도 무서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뜻을 알면 맞아. 모를 테, 이해될 텐데 아이들이 그 뜻을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어떻게 알죠? 절대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공간이 주는 무서움도 있지만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고 있는 장엄함에도 좀 눌려서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감하십니까 유진 법우님은 뭐 과연 아이들이 즐거워할까요? 제가 아이일 때 절에 가본 적이 없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절에서 무얼 하냐가 제일 약간 그 즐거워하냐의 이제 기준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뭐 절에 가서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고 이러면 당연히 즐겁겠죠. 하지만 뭐 정말 단순하게 그냥 사찰에 부모님이랑 같이 갔다 하면 둘러보고 이러면 이게 뭐지? 그냥 그게 다일 것 같아서 즐겁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오케이.
자,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지루해해도 배울 건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 법회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자, 석주부모님. 네.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까요? 일단 가르쳐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전 생각합니다. 야, 자, 작가님한테 읽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네, 작가님 죄송합니다. 일단 혹시나 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해야 된다면 네. 기본적인 절이 예절만 한다면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합장 반배하는 정도만 하면 사실 저는 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만 해도 얼마나 귀여울까? 그러니까요. 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단체로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너무 귀여워 이렇게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름 돋았어. 왜 귀여운데? 같이 해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왜? 닭살이 확 돋으시네요.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네, 계시다. 정말 귀엽더라고요. 기본 예절만 가르쳐도 네. 성공한 거다. 유진 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비슷한데요. 네. 저는 어린이 템플스테이, 그러니까 2박 3일 어린이 캠프 이제 선생님을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도 사실 아이들한테 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보다 아, 여기는 법당이고 부처님을 모신 곳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뭐, 사실 정말 기본적인 거. 방석은 너무 밟고 다니지 마라. 방석 쌓아둔 거 위에 올라가지 마라. 안전을 위해 이런 것만 해주고 사실 여기서 뭐 너희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나중에도 절에 와야 되고 이렇게만 하진 않았거든요. 정말 이 절에서의 공간에 대한 그런 기억을 계속 심어주는 게 필요하지 어린이 법회에서의 가르친다는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 사실 네. 이야기하기 어렵겠지만 아마 민서부는 이야기를 잘해줄 것 같은데 자, 그래요? 잠깐만, 그럼 민석 어머님 얘기를 볼게요. 자, 어디까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다들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그 실무에 종사해보면 알겠지만 아, 참 실무자라고 감정하고 계세요. 근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좋습니다. 다를 수밖에 예, 없죠. 실무자 말씀하세요. 이게 저희 예불 다음에 스님 법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뭔가를 가르치긴 가르쳐야 돼요. 아, 네, 그렇구나.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저는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아이들한테 범위 상관 안 하고 전부 싹 다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습니다. 자, 두 가지 원칙 뭘까요?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원칙이 네. 어린이의 수준에 맞춘 설명이 필요하고 맞아요. 두 번째 원칙이 가르침의 시작은 아이들의 주변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어쨌든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저는 전부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린이의 수준에 맞춘 설명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이 구사하는 어휘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구연동화 선생님처럼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설화를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렇죠. 약간 본존불과 협시불이 있으면 얘들아 여기는 부처님이 계시고 양 옆에 계신 분들은 친구 부처님이셔. 아, 이렇게 해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하거나 그럼 애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아요? 좀 더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해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럼 업데이트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얘들아 여기 부처님이 계시지? 똑같잖아요, 지금. 자, 어쨌든. 예, 어찌됐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또 우리 유명한 불교 영화 오세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화가 또 관세음 보살님의 그 설화를 담은 이야기인데 네. 그걸 보고 좀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지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 수준에 맞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그리고 번째로 가르침의 시작은 아이들의 주변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있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떤 그러면 거? 어린이 법회에선 무엇일까? 네. 당연히 법회겠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법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부처님께 삼배는 왜 드리며 우리가 예불, 정근, 반야심경 같은 연불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예불이라고 생각하면 칠정례잖아요. 네. 그러니까 7번 뭐 그냥 불보살님들한테 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린이 법회에 가면 얘들아 우리를 지켜주는 많은 좋으신 분들이 계셔. 그 많은 좋으신 분들한테 우리는 7번 절을 하면서 예의를 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 지구를 지키는 7명의 영웅들이 있어. 근데 다들 초등학생이라서 네. 아, 초등학생이군요. 제가 연령대를 5세, 6세로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설명해도 다들 알아듣기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어쨌든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저는
범위는 상관없다. 저는 근데 민서법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지금 제 마음에 확 와닿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눈으로 시선으로 톤도 왜 아이들 톤은 좀 높여야 되거든요. 아까 민서법원님처럼 얘들아 이런만 집중 안 한답니다. 약간 톤을 높여서 우리 사훈법원님 톤이 딱 맞아요. 얘들아. 맞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불법 유턴 우리 청년 불자들 다들 이게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한 분들이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법회 발전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 하나씩만 좀 줘보세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혹시 사훈법원님? 저는 이제 이거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났던 게 네. 흙을 만지게 해라. 흙을 만지게 해라. 그러니까 그쵸. 모래가 아니라 이제 그 밭으로서의 흙을 만지게 해라. 그래서 무언가를 심고 물을 주고 그게 기르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걸 직접 그 채집해보고 따서 먹어보고 하는 과정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농장 체험 같은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농장 거죠? 체험 같은 거를. 그러네. 우리 농장 체험 그냥 네. 텃밭 있는 데 가서 이게 줄 쫙 세워가지고 맞아요. 몇십 명 가가지고 하는데 그치 우리 사찰 옆에는 흙도 많고 그렇죠. 밭도 많고 그러니까 밭도 많고. 생태를 좀 그러니까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사찰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오 그런 생각이 좋다. 듭니다. 석주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방금 이제 사실 이거는 생각을 제가 못 하고 왔던 부분인데 사훈법원님 얘기를 듣고 생각났던 게 네. 예, 저는 유치원을 다닐 때 한번 시즌별로 모내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내기? 네, 가족들과 함께 모내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지도 스님과 이렇게 어린이 보조 교사님들과 함께 간다면 사실 저는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 그 기억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가족들이 법회 볼 때 네. 이제 기다리면서 심심하니까 네. 같이 게임하고 게임기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 게임 같은 거. 네, 1943인가 그거 있으면은 비행기 막 피하고 아주 옛날 네, 게임. 근데 그렇게 막 철권 그런 거 있으면은 요즘 애들도 재밌게 잘 하니까요. 그런 거 맞아요, 기다려서 맞아요. 예, 예, 하라고 예. 하면 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조금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저는 있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네. 이웃종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뭔가 교육을 한다던가 이렇게 선후배 관련돼서 커뮤니티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맞죠. 인맥을 쌓으러 이제 그 시설을 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역 사찰, 뭐 강남 봉은사를 예로 들면요. 네. 봉은사에서 이제 정말 잘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다 모여서 어린 친구들 함께 과외를 한다. 이랬을 때 저는 그런 교습소 역할을 좀 지역 사찰에서 담당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랬을 때 뭔가 서로가 어쨌든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찰이 되면 좋지 않을까. 왜 좀 얘기하면 우리 경영대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학에 경영대학원 와가지고 그분들이 뭐 배운 점도 있겠지만 어떤 친목 도모를 위한 그런 자리가 되잖아요. 행정대학. MBA 이런. 그치 그런 것도. 근데 우리도 우리 불자들 중에 훌륭한 분 진짜 많으세요. 그럼요. 여러분은 유명 연예인도 엄청 많으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엄청 많다고요. 저는 참 이걸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민서법원님도. 근데 이게 아까 사훈법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네.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도전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오. 네. 이게 주말 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오 진짜. 이게 매주 아이들이 절에 와서 방울토마토를 직접 키우는 활동이거든요. 이거 진짜 좋다. 커 이거. 그래서 이게 또 매주 일요일마다 네. 방울토마토한테 물도 주고 좋은 말 10가지씩 해주면서 이제 또 아이들이 또 매주 물 주기 위해서 온다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마음만 들어도 얘기만 들어도 네. 따뜻해지. 이걸 통해서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독특한 게 있는데 네. 스티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스티커 제도. 네.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로 아이들의 법회 참여를 독려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부처님한테 오자마자 삼배 드리기 아니면 뭐 법회 매일 참석하기 스님과 선생님 말씀 잘 듣기와 같은 어떤 일련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에 아이들이 충족하게 되면 스티커를 하나씩 지급을 해줘요. 좋다. 달란트구나. 그렇죠. 달란트인데 이 스티커는 이제
그러니까 달란트 시장, 불교의 달란트 시장인 시장법회라는 데서 화폐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도선사만이 가진 그 스티커 제도에 또 재밌는 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그 다른 기준들은 다 스티커 하나씩인데 자기의 친한 친구를 법회에 데려오기 무료 스티커가 20개입니다. 포교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이들 상대로 포교를.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막 실제로 제가 데려온 친구들한테 야 그럼 10개만 나한테 좀 줘. 그래서 막 다 당겨. 진짜 20개씩이에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도선사를 다단계 회사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 척주부부님 고발합니다. 자, 우리 도선사 그런 데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그거 왜 또 스탬플러 말고 또 딴 거 있나요? 사실 이 두 개가 대표적이죠. 네. 근데 대표적인데 사실 이런 거를 시행하는 어린이 법회도 많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어린이 법회들이 참여율 부족으로 사실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소를 또 어린이 법회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네. 조금 더 원만하고 유익한 어린이 법회가 되지 않을까. 마치 아까 그 스티커를 이렇게 준다는 거는 그 박물관 가면 아이들이 일문부터 육문까지 있으면 오면 템프 찍고 나면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오면은 선물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우리 저도 자 일단은 뭐 대웅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뭐 갈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 밥도 먹고 가는 체험도 하면 거기서도 이렇게 좀 주고 근데 뭐 이게 스티커도 좀 붙여주고 그러니까 모든 이게 사찰을 한번 싹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린 시절 즐거웠던 일들은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곤 하죠. 우리 아이들이 사찰을 즐거운 곳, 따뜻한 곳으로 기억하며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법회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 자, 오늘 우리 청년들과 나눌 이야기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법회였습니다. 자,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어린이 법회란 무엇이다? 자,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자, 우리 사원 법인님부터. 어린이 법회란 네. 절에서 하는 놀이다. 절에서 하는 놀이다. 네. 쉽네요. 쉽고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네. 놀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해 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유진 법원님은요. 어린이 법회란 네. 어쩌면 먼 미래에 내가 보내야 될 곳이다? 미래 내 아이에게 보여줄 곳이다. 보내야 될 곳이다? 내 자녀를 위한 곳이기도 하다. 그렇죠. 정리 깔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민서 법원님. 어린이 법회란 사실 한국 불교의 미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어린이들이 커서 또 열심히 배우면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친구들이니까. 네. 네, 우리 민서 법원님. 너무 좋았어요.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석주 법원님. 자, 어린이 법회란 무엇이다? 제2의 홍사운, 최민석, 우리 박유진, 조석주가 나올 수 있는 곳이니까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쳐고요. 제가 분명히 짧게라고 했는데 길게 말씀하셨네요. 어쨌든 뜻은 좋았으니까 합격입니다. 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통. 여러분,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